안녕하세요. 10억 조씨입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방송인데요. 추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어렵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연준의 2% 목표를 되돌리려면 당분간 긴축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혼돈의 아비규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연준 금리는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는 5.5고요. 자, 연준의 이런 강력한 발언에 의해서 5.5에서 5.75, 즉 11월 1일 날 발표될 연준 회의에서 0.25를 더 올릴 수 있지도 않냐? 라는 확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금리를 더 올리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건데요. 무려 870빌리언 정도에 되는 예치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면 은행의 예치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그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머니마켓 펀드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은행의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올 초에 이제 지역은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더 많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현재 은행은 신용도를 많이 잃어버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기준금리가 5.5인데 실제 그 미국 은행의 예금 이자는 거의 1%나 거의 제로 금리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돈이 은행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냐? 현재 너무 부실해졌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이 문제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거의 2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채권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 8월부터 무려 38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가격이 마이너스 17.2%를 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자, 과거에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깊게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채권이 이제 똥값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자본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이 조그마한 비즈니스, 스몰캡 그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의 파산수가 무지막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3년도 거의 지금 1,500개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이 속도가 점점 가파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런 조그만한 회사들은 더욱더 많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의 리스크도 한 번에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미국의 그 신규 주택 건수가 무지막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집을 지어봐야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인건비도 비싸고 인플레이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집을 살려는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하는 이 생산이
잘 일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에도 집값이 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현재 2023년도에 들어와서 원래는 이 빨간색 채권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이건 나스닥 인덱스인데요. 채권 가격입니다. 이 채권 가격과 나스닥 100 인덱스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역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최근의 채권 하락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파산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재 P 레이셔를 보면 거의 12.5, 최바닥이죠. 2008년도 상황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얼만큼 많이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소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일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의 그 리만 플러스 사태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30달러, 40달러 하던 주식이 거의 1달러, 2달러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는 이 고금리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현재 미군 전체 예산인 8,42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이자만 한 해 미군 예산을 초과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수요가 둔화되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트럭의 고용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선행 지표로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2023년도 들어와서 급속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전반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게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이 금리를 멈출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정부 시절에 거의 모든 상품은 두 자리 이상의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저축률이 거의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이 거의 2008년 리만 브러스 사태 정도의 그런 비율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떨어진 거. 자, 그래서 이제는 신용카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가계부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게 되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미국 연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저축이 고갈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현재 2007년 이후 최저다. 금리가 올랐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하지만 노동시장은 냉각되고 있다. 그래서 폭풍 구름이 모이고 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저는 이제 PCU 지수 중에서 상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상품의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3개월치를 보시게 되면 급락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만큼 이제 수요는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3개월 연간 기준으로 PCE 내구재 가격은 5.4% 하락을 했고요. 이것은
1959년 이후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큰 감소폭이다. 디스플레이션이 확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때가 아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연준은 항상 늦게 대응을 합니다. 사실 2021년도에도 아니 이거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라는 여러 걱정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다 라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들어와서 화들짝 놀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빅스텝이라는 걸 들고 와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는 둔화되는 추세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이유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CPI나 그다음에 PC 같은 그런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후행 지표잖아요. 이미 후행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저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가 이미 꺾였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을 이제는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린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